아침 단상 362호 정옥성 목사, 평안하시지요? 아침 단상을 처음 올린 지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성취되는 것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모하게 도전했던 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좋은 글은 여유와 자유로운 사고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갈까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좋은 글이 완성되었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매일매일, 어느 때는 주간에 한 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옥성 올림. 한때 젊은 아더왕이 복병을 만나 이웃나라 왕에게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아더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더왕의 혈기와 능력에 감복하여 아더왕을 살려줄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란 그가 할 매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더왕이 한다면 아더왕을 살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기한으로 1년을 주었고 아더왕이 1년 안에 답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처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더왕은 이웃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1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나섭니다. 아더왕은 자신의 왕국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들, 창녀들, 승려들, 현자들, 그리고 심지어 광대들에게까지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더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북쪽에 늙은 마녀가 한 명 사는데 아마 그 마녀는 답을 알 것이라고 그 마녀를 데려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녀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마지막 날이 돌아왔고 아더왕에게는 늙은 마녀에게 물어보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답을 안다고 선뜻 대답하였지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가란 아더왕이 거느린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용맹하고 용모가 수려한 거외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더왕은 충격에 휩싸였고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마녀는 꼽추였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빨은 하나밖에 없었고 하수구 찌꺼기 같은 냄새를 풍겼으며 항상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녔습니다. 아더왕은 이제까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생물은 본 적이 없었고 이런 추한 마녀를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외인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외인은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아더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주저없이 그 마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결혼이
진행되었고 결국 마녀는 아더왕이 가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 곧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남의 간섭 없이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답을 듣자 모든 사람은 손바닥을 치며 저 말이야말로 진실이고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하며 아더왕이 이제 죽을 필요가 없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아더왕은 이웃나라 왕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였고 이웃나라 왕은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며 정답이라며 기뻐하면서 아더왕의 목숨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되찾은 아더왕에게는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거외인의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더왕은 목숨을 되찾은 기쁨에 넘쳐 있었지만 동시에 거외인에 대한 일로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외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결혼하자마자 최악의 매너와 태도로 거외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거외인은 한치의 성냄이나 멸시 없이 오직 착하게 자신의 아내로서 마녀를 대했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왔다. 거외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험이 될지도 모르는 첫날 밤을 앞에 두고 숙연히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침실 안의 광경은 거외인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거외인의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최고의 미녀가 침대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거외인이 마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녀는 말했다. 자신이 추한 마녀임에도 거외인은 항상 진실로 그녀를 대했고 아내로 인정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사로서 이제부터 삶의 반은 추한 미녀로 나머지 반은 이 아름다운 미녀로서 있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녀는 거외인에게 물었습니다. 낮에 추한 마녀로 있고 밤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고 밤에 추한 미녀로 있을 것인가? 마녀로 있을 것인가? 거외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거외인은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기를 바란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겠지만 밤에 둘만의 시간에 추한 마녀로 변한다면 어찌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낮에 추한 마녀로 있어 주위 사람의 비웃음을 사겠지만 밤에 둘만의 시간에 아름다운 미녀로 변해 살 것인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외인은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마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반은 마녀, 반은 미녀 할 것 없이 항상 아름다운 미녀로 있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거외인이 마녀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할 만큼 마녀의 삶과 결정권 그리고 마녀 자체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배우자나 자녀의 인생이 마치 자신의 인생인 양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할 글이 아닐까요? 인문학 센터에서 모셔온 글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와 교양 있는 여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자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를 지나면 실망합니다. 자기가 바라던 미모도 아니고 교양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조화시켜 개인으로서 부부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치와는 달리 조화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대방도 역시 그러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아내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녀가 되느냐 아니면 교양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가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모습은 남자의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만큼 아내의 모습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고 교양이 있어 보이면 성공적인 남편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영 들지는 않고 교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면 빨리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은 모든 남편들이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나는 어떠냐고요? 천사도 내 아내 같은 천사는 없습니다. 쑥스럽구만요. 인문학으로 아침을 여는 창문 밴드로 초대합니다.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괄 리더 정옥성. 오늘 아침에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인문학 교수 목사님 감사합니다.